이제 예탁결제원 자소서입니다. 자, 경력기술서와 경험기술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에 대한 부분들 다른 공기업들 그 항목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험기술서와 경력기술서를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조금 깁니다. 어떤 부분은 650자, 즉 1300바이트를 쓰는 거고요. 어떤 부분은 2000바이트, 즉 1000자를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 조금 길게 써서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의 성장 과정, 즉 성장 과정을 그 서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딱 보세요. 가치관은 무엇인지 설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해 왔던 과정 중에서 어떤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있습니다라는 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어떤 가치관,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오늘 가장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두 갈씩처럼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만든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경험들보다는요, 대학교 올라와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강연을 들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내 인생관 또는 내 가치관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ing형, 즉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실현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에세이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뭡니까?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업무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예탁 결제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증권을 발행하는 유통 금융거래에 대한 플랫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예탁결제원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예탁결제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유가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통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탁결제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큰 업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6가지 봤잖아요. 펀드 운용이라든지 증권거래라든지 예탁결제라든지 지식재산관리.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펀드 운용, 그 다음에 증권거래, 그 다음에 예탁결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관리.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고르셔서 저는 펀드 운용이 장래에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식재산 관리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그 뒤에는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탁결제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직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개선할 점 또는 고칠 점들을 여러분들이 리더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는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고쳤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문항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히 이야기할 부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제도 자체를 모두 다 뒤집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보완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모두 다 뒤집어서 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해주면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도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뒤집어서 그 어떤 제도를 모두 없애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보완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 4번에 보시면은요. 한국예탁결제원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을 홍콩, 룩셈부르크와 같은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경험이 아닌 논술과도 같은 문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콩과 룩셈부르크가 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홍콩이라든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금융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성과 그 다음에 규제의 최소화를 시키면서 그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조세 시스템을 개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나갔거든요. 금융 중심지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의 어떤 자본을 유입하면서 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방정책, 그 다음에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그 다음에 조세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정책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예를 들어서 예탁 대상 증권을 지정해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만은 지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보호해준다라든지 규제가 많이 풀릴수록 보호 대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좀 더 많이 해준다라든지 권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즉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부분들 있잖아요. 예탁결제원이 하는 일은 리스크를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이런 쪽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리스크를 조기 발견하고 또는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방향 이것이 예탁결제원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를 개혁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써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5번 한국예탁결제원의 인재상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인입니다. 자, 이 세계인은 뭐가 필요할까요? 즉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인이다. 즉 국내의 어떤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는 실물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현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로 혁신하는 도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분석적인 태도로 새로운 상품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의 이해 또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서비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나는 고객 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거나요, 세계 금융 협상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지, 그러면은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태도의 문제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요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석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요, 재밌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부득이하게 같이 일해야 할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은 뭘까요? 자, 여기에서는 NCS 부분을 빌려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NCS를 공부하시다가 자원관리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원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자원, 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물적, 시간,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거나 그 다음에 뭐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적 관리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물적 관리는 뭐 물건을 함부로 한다라든지 자기 정리를 잘 안 놓는다라든지 뭔가를 자주 잊어버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시간 관리, 시간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든지 또는 뭐 시간을 잘 안 지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막 타이트하게 고정 시간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시간 개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원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돈 관리가 허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함께 고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을 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갈 것인가,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율할 수 있는 정도로 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고르시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볼게요. 본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예탁결제원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입사 이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5번 다시 보시면은요 5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5번을 가지고요 나는 어떤 식으로 향후 5년, 10년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은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8번일 겁니다. 8번 보시면요, 내용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예결의 경영진에게 본인을 적극 PR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어 본연의 뜻을 설정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떠올리지 마세요. 나 프로그램 이거 안 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7번까지 쭉 써오시다 보면 8번은 맨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7번을 쭉 써오시다 보면 내 캐릭터가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세요.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PR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캐릭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재냐, 아니면은 창의적 인재냐, 모든 일을 잘하는 슈퍼맨이냐, 아니면은 열정이 있는 무슨 일이든 막 1박 2일 동안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은 늘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8번은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예탁결제원 자소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 항목 분석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